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오늘은 챕터 5장 자료 구조와 반복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파이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인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set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자료 구조들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난수 발생 모듈인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활용을 해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랜덤 모듈에서 많은 메소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난수 발생기인 랜덤 모듈을 익혀보기 위해서 먼저 랜덤 int, 즉 정수형으로 랜덤한 값을 찾아주는 이 len in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예상되는 대로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테스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랜덤이라는 걸 임포트 시키고 1과 2 사이의 단수의 값을 무작위로 발생시키는, 즉 1과 2를 포함한 첫 번째 난수 발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랜덤에서 랜덤 int 1,2, 1과 2 사이에 랜덤한 값을 발생해서 넘버에 집어넣어라. num이 얼마가 나오느냐. 또 두 번째 난수 발생을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num이 뭐가 나오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 런 모듈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 두 번째는 2, 1, 1, 세 번째는 2, 1, 네 번째는 1, 2. 실행할 때마다 결과값이 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en int 메소드는 테스트가 끝났다면 이제는 set 자료 구조를 구조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set 자료 구조는 중복된 값을 허용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1, 2에 해당되는 값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두 번째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구조를 이용한 로또 번호 검색기 세트인데 임포트, 랜덤한 거를 임포트 시킵니다. set이라고 하는 집합,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셋은 순서가 없고 곡을 수록하고 수정은 가능한 리드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고 수정이 가능한 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타입, 로또라고 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출력해줘. 그러면 셋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거기 로또에다가 1 추가에 1 추가에 중복된 거잖아요. 추가가 안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2 추가에 2 추가에 2 추가에 3 추가 3 추가 그리고 로또의 길이를 한번 출력해봐. 그리고 로또를 포르 부문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했더니 타입은 클래스의 셋, 집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길이는 3, 3개가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포르 부문을 이용해서 로또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 개씩 순서대로 출력해 했더니 1, 2, 3 이렇게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 구조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값을 여러 번 입력을 해보고 입력된 데이터 수를 출력해 봅시다. 출력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셋 자료 구조만으로 우리는 복잡한 중복 검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니 고마운 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모듈하고 셋 자료 구조에서 테스트가 끝났다면 이제는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화일 반복문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위에 있는 구성문은 이렇게 구성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구조를 이용한 로또 번호 검색기 스텝 세 번째입니다. import random 로또는 셋 집합으로 하고요. 파일문에
길이가 6보다 작으면 1에서 45 사이에 값을 랜덤한 값이 추가되도록 하고, 어,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작을 때까지. 6보다 넘어설 경우에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 번호 생성기라고 해서 로또에서 화면에 한번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랜덤하게 1에서 45 사이에 랜덤한 값을 6개를 출력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while 반복문의 조건으로 로또의 셋에 저장된 요소가 수가 6개가 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중복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로또의 셋은 크기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 번호가 모두 생성이 되면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의 자료 구조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해도 되지만 번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for 부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와 반복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료 구조들은 형태와 용도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자료 구조들을 사용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도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와 튜플은 섬자라고 해서 인덱스로 데이터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딕셔너리와 셋 대신에 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나 튜플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 딕셔너리와 셋은 모두가 중괄호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에 비해서 튜플과 리스트는 대괄호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리스트와 튜플을 비교해 보면 리스트의 값은 바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t 값은 튜플 값은 직접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즉 튜플은 읽기만 가능하다. 또 딕셔너리와 셋은 키 값과 딕셔너리는 키 값과 value, 키와 값으로 쌍으로 요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 금방 배운 셋 집합은 키와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이용해서 구분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값만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셋 구조에서는 같은 값이 중복되어 저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자료 구조의 형태를 바꿔보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구조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대가로로 되어 있고 튜플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가로, 셋도 중가로, 그리고 값, 문자값 이렇게 리스트, 튜플은 가로로 되어 있고요. 딕셔너리는 값의 밸류, 값의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셋은 중복되지 못하게끔 중가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리스트 구조는 대괄호를 사용을 하고 점자로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값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튜플 구조는 가로를 사용을 하고 역시 점자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데 데이터의 직접적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 편집은 튜플과 많이 유사합니다. 수정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딕셔너리 구조는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키와 밸류의 쌍으로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객체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파이썬의 딕셔너리 데이터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제이슨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서로 호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 구조는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 키와 첨자가 없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이썬의 전반적인 자료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리스트 자료 구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